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종 코로나가 호흡기로 감염된다고 알려지면서 대형마트처럼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농축산물 소비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시장을 찾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시장.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는 봄철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한창 북적일 때지만 매장 내부는 휴장일처럼 한산합니다.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였고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만 간간히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찾는 방문객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문객 수가 평소에 비해 2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간 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요 감소가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유통업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을 찾는 발길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는 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 한 주간 반조리 식품과 가정 간편식, 냉동식품 등의 판매량이 최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과일류나 채소류 같은 신선 농축산물보다 쌀처럼 저장하기 쉬운 품목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온라인 판매가 늘더라도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 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4일부터 금지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 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도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여행 자제 단계로 발령한 중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도 강화됩니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접촉자는 14일에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사를 발표하며 앞으로 4년간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취임사엔 그의 경영 철학과 운영 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강창호 기자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사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경영 철학과 운영 이념을 내보였습니다. 취임사에는 새로운 농협호가 지향하는 4년의 목표와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취임사는 이 회장의 소신대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4가지 농협 조직 운영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농축협 중심 사업과 농협다운 농협입니다. 이 회장이 가장 먼저 내세운 농협의 정체성 확립은 농민을 섬기는 농협을 만들자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회장은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농가 기본소득 체계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와
농업인 수당 등 소득 안정 제도 도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회장은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이 절실하고 기존의 유통 체계를 타파하는 유통 패러다임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은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사 짓고 판로 걱정, 가격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판로 걱정은 농협이 하고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이 회장은 세부 과제로 자체적인 수급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축협 하나로마트 중심의 소매 유통 육성 등의 방안을 피력했습니다. 농협의 사업을 농축협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이 회장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회장은 농협과 축협, 원예농협과 인삼협동조합별 수건 사업 해결을 총력 지원하여 개별 농협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 상호 지원 자금을 재해 지원 등 최소한의 자금을 제외하곤 시도별 품목별로 자율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의 역할 확대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협다운 농협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1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역할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농협을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농협 구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농업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인공지능 비닐하우스 농법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사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창설해 농업과 농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3일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농촌 현장에서 4일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현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농식품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축사법 위반 농가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소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축산물에서 살충제 등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 농약 사용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한 축산농가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위반 횟수별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엔 허가 취소가 내려집니다. 기존에도 동물 농약 사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유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농약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 위반 시에 허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산법 위반 농가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업종별 금액도 결정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업종과 연간 매출액,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육 규모 10마리 미만 한우 농가는 영업정지 하루당 10,000원을, 500마리 이상 한우 농가는 8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지자체장이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전액 일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한 농가는 납부 간격을 4개월로 조절하거나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가축을 입식한 농가는 위반 횟수별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올봄 배추와 봄물을 재배하려는 농가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날씨까지 좋을 것으로 전망돼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올봄 배추나 물을 재배하려는 농가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배추와 봄무는 이른 곳에선 설 연휴 직후 각각 아주 심기와 파종에 들어갔고 2에서 3월엔 본격적으로 정식할 것으로 보여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0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3,05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2,702헥타르였던 지난해보다 12.9%, 2,738헥타르였던 평년보다는 1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평년 단수를 적용했을 때 예상 생산량은 28만 9,500톤으로 지난해 27만 500톤보다 7%, 평년보다는 11.3%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무는 상황이 조금 낮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봄무의 재배 의향 면적은 957헥타르로 평년 1,076헥타르에 비해 11.1% 적지만 지난해 872헥타르에 비교하면 9.7%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생산량은 10만 4,700톤으로 작황이 유난히 좋았던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각각 9.1%, 11.1%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겨울무가 복병입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이후 재파종한 물량이 3월부터 집중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현재 비교적 높게 형성된 배추와 무값이 봄철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선 무상품 20kg 한 상자당 12,339원에 거래됐고 배추 경락값은 10kg들이 상품 한 망당 8,500원이었습니다. 무의 평년 경락값은 8,623원, 배추는 3,355원입니다. 봄무나 이제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 이후 가격은 이제 평년 수준이나 평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파종 시기에 태풍이 발생했거든요. 추석 이후에 많이 파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물량이 이제 3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무 나오기 전인 3월부터 좀 시세가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앞으로 수개월간 좋을 것으로 예상돼 생산 과잉을 벗어나긴 힘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에서 3개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4월은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무 담당자 업무 협의를 통해 충남과 전남 주산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봄작기 배추 무 가격 안정을 선제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에 대한 자구책으로 각 지자체별로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도 지방 청년 유입 정책의 하나입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경상북도 영양에서 새싹 땅콩을 재배하고 있는 도시청년 이강우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무슨 콩나물 종류? 그런 종류 같은데요. 언뜻 보기엔 콩나물 같아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러 갈래의 뿌리에 조금 굵다시피 한 줄기. 무엇보다 머리 쪽을 보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알듯말듯한 이 채소의 정체는? 이거는 이제 6일 된 새싹 땅콩이고요. 이거는 이틀 정도 된 새싹 땅콩입니다. 땅콩을 발화시켜 싹을 틔운 이른바 새싹 땅콩입니다. 땅콩을 27에서 29도 온도에서 오로지 물로만 키우는데요. 땅콩에서 싹이 나고 발화하기 시작해 유기로 약 20cm 정도까지 자라면 새싹 땅콩의 재배가 끝납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땅콩은 발화해 싹을 틔우게 되면
항산화 성분 함량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영양 성분까지 생겨납니다. 새싹이 되면 원래 땅콩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던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다른 추가 영양 성분들이 많이 증폭되면서 없었던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생기고, 특히나 아스파라긴산, 그다음에 식이섬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다른 작물과 더 높게 나오는 걸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땅콩을 발화시켜 키웠을 때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 때보다 무려 10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새싹 땅콩의 상품 가치를 보고 사업에 뛰어든 지 이제 1년 차. 서울에 본사를 둔 식품회사를 박차고 나와 파견지었던 이곳 경북 영양군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었던 그의 도전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경상북도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덕이었는데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쉽게 말해 도시청년들이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전국의 청년들이 개인 또는 둘에서 5명까지 팀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선발된 청년들은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하고 연간 1인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최장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부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청년들에게 힘든 자본금을 이런 좋은 제도로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인 기업이지만 사업 1년 만에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며 올해 1억 원의 매출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이강우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먼저 지금은 경북 영주에서 재배된 땅콩을 구입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땅콩을 재배할 계획부터 기존의 새싹 땅콩의 영양 성분을 더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또 지금은 생채 형태와 말린 건재 형태 두 가지 제품뿐이지만 일회용 티백과 음료 등 좀 더 다양한 제품에도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의 새싹 땅콩에는 1000mg이라는 레스베라톨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를 한 300배, 400배 이상 더 증가시켜서 타사와는 경쟁력을 두는 거죠. 가공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로는 제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재배법을 특허 기술로 완성시켜서 저희 항산화 성분만 추출하는 회사가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꿈 많고 욕심 많은 도시 청년의 하루는 그래서 바쁩니다. 아직은 생소한 새싹 땅콩을 알리기 위해 홍보는 필수.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주 업무입니다. 봤을 때 식감 좋고 영양분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세 가지 맛을 주잖아요. 땅콩 맛, 콩나물 맛, 인삼 맛. 세 가지 맛이 저 한 뿌리에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면서 좋아요. 맛있다. 이강우 대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느리지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시골에 정착한 지 1년 남짓 된 도시 청년.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새내기 사업가의 열정이 만들어 나갈 내일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4월부터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달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걀 안전성 강화에 59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달걀 선별 포장 시설 설치에 55억 원, 달걀 저온 수송 차량 구입에 4억 원입니다. 달걀 선별 포장 시설 지원 사업은 도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내 농가가 공동 처리 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내 농가의 많은 관심과 조속한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4% 증가한 3억 8,037달러로 전국 9개 도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 농식품 수출 목표인 3억 4천 달러를 11.8% 초과 달성한 실적입니다. 종류별 증가율은 가공 농식품 40.4%, 축산물 10%, 수산물 8.7%, 신선 농산물 6.5%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 농식품 수출이 드디어 4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을 펼쳐 수출 4억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오는 5월 15일까지 도내 216개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 근무 태세를 갖춥니다. 이에 도는 무인 감시 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 헬기 석 대를 투입해 천안과 공주,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합니다. 또한 도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 유도하며 산불 취약 지역엔 1,475명의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아울러 도는 산불 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49회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2분의 1 간벌 등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 신청은 조합원일 경우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이나 감귤 농업협동조합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2분의 1 간벌과 더불어 전정대행 작업을 진행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감귤은 양보다 맛이 좋아야 한다며 도내 감귤 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